안녕하세요. 역사돋보기입니다. 지피지기, 나를 알고 적을 알아라. 우리 한국사 속 여러 전쟁들 가운데 가장 큰 전쟁 중 하나였던 임진왜란. 우리 한국 입장에서 임진왜란이 잘 알려져 있지, 임진왜란 당시 조선으로 파병되었던 일본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는데, 임진왜란은 일본이 공격하는 쪽이고 우리가 방어하는 쪽이었다 보니 공격하는 일본군의 부대와 경로를 보면 임진왜란이 더 새롭게 보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임진왜란 당시 일본군의 구성을 한 부대씩 나누어 설명을 들어볼까 하는데요. 그 첫 번째로 다룰 인물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만큼이나 우리에게 익숙한 일본군 선봉대장 역할을 했던 1군 대장 고니시 유키나가입니다. 고니시 가문은 상인 가문이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아버지도 상인이었죠. 고니시 유키나가도 처음엔 아버지를 따라 장사를 배웠습니다. 태어난 곳은 당시 일본의 수도였던 교토였지만, 고니시 유키나가가 아버지와 함께 장사를 하던 주된 곳은 일본 관서지방의 가가와현이었습니다. 가가와현의 다이묘가 장사를 하던 고니시 유키나가를 보고는 아주 영특하다고 여겨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무예를 가르치고 자신의 가신으로 삼았죠. 한편 이때는 오다 노부나가가 전국 통일에 나서고 있을 때였고, 오다 노부나가는 가신이었던 하시바 히데요시에게 서쪽 정벌을 지시했습니다. 하시바 히데요시는 가가와현의 미키성을 공격했는데, 하시바 히데요시의 공격을 버티지 못한 가가와현의 다이묘는 항복하기로 결정, 고니시 유키나가를 하시바 히데요시에게 보내 강화 조건을 교섭하도록 했습니다. 이때 고니시 유키나가의 협상 능력이 탁월해 하시바 히데요시가 고니시 유키나가를 유심히 보았고 자신의 가신으로 삼았습니다. 이후 오다 노부나가는 죽고 하시바 히데요시가 오다 노부나가의 유산을 그대로 꿀꺽해버린 뒤 이름을 도요토미 히데요시로 개명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전 주군이었던 오다 노부나가가 미처 끝내지 못한 일본 전국 통일에 다시 나섰죠. 이때 고니시 유키나가 역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가신으로서 규슈 정벌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이맘때쯤 고니시 유키나가가 포르투갈 선교사를 만나 가톨릭을 접했고, 가톨릭 교리에 매료된 고니시 유키나가는 세례를 받은 뒤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가 된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일본 전국 통일 후 고니시 유키나가에게는 규슈섬 구마모토현의 우토 지역을 분봉하여 줍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지방의 다이묘이자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신하이기는 했으나 여전히 상단을 운영하며 무역에도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한 후 조선 침공에 대한 의사를 비추자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모든 건 다 돈 때문이죠. 우선 상단을 꾸려 운영하던 고니시 유키나가 입장에서는 규슈 섬에서부터 한반도 남부지방까지의 바다는 무역에 최적화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터지면 이 지역의 무역은 중단되다시피 할 수밖에 없겠죠. 더군다나 고니시 유키나가의 사위가 대마도의 도주 소요시토시라고, 대마도는 한국과 일본의 정가운데 위치하고 있어서 무역으로 쏠쏠한 돈을 만질 수가 있는 곳이었죠. 전쟁이 터지면 이 지역 무역이 중단되는 건 고사하고, 일본군이 조선으로 넘어가기 전 대마도를 거친 이후 조선으로 향할 텐데, 대마도의 경제력으로 그 대규모 일본군의 주둔을 감당할 여력이 안 됐습니다. 대규모 일본군이 대마도를 중간 기책지로 삼으면 대마도의 경제가 휘청거리는 건 뻔했죠. 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가 감히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전쟁에 대한 야욕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조선의 조정에 일본군의 침략이 있을 거라고 넌지시 알려주기까지 했으나, 이때 조선의 조정은 이 정보의 출처를 믿을 수 없다고 일본의 침략 정보를 무시해버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아예 고니시 유키나가를 제1군의 대장, 즉 선봉대장으로 삼았습니다. 그 이유는 우선 고니시 유키나가가 가톨릭 신자였기에 침략 전쟁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려던 의도도 있었고, 무엇보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협상 능력을 눈여겨봤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훗날 고니시 유키나가가 조선이나 명나라와 협상을 하게 된다면 선봉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던 거죠. 그렇게 1592년 4월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18,700여 명의 제1군이 일본군들 중에서는 가장 먼저 조선에 상륙하죠. 고니시 유키나가는 부산진을 함락한 뒤 동래성까지 점령하여 지금의 부산을 전부 무너뜨리고 북상하여 경상도 상주에서 이일의 부대를 격파했습니다. 그리고 문경 세제를 통해 한양까지 올라가려고 했는데, 문경 세제의 험준한 산세를 본 고니시 유키나가는 여기서 매복을 당했더라면 꼼짝없이 당했을 텐데 다행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이런 지리적 이점을 활용하지 않는 조선군을 조롱했죠. 조선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신립도 문경 세제 매복을 생각 안 한 건 아니었으나 자신은 기병 전술에 더 자신이 있었고, 기병대로 일본군에게 덤볐으나 조총세례의 전멸, 충주의 탕금대 전투에서 신립은 스스로 강에 투신하죠. 신립 장군의 탕금대 패배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의 국왕 선조는 한양을 탈출해 북쪽으로 피난을 갑니다.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은 5월 초 한강에 이르렀고, 한강 방어의 총괄자였던 김명원은 고니시의 군대를 보고는 싸우지도 않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렇게 너무나도 손쉽게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은 5월 3일 흥인지문을 통해 한양에 입성하였죠. 여담이지만 고니시 유키나가가 흥인지문을 통해 한양에 입성했다는 상징성 때문에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 일제가 한양 도성 다 부수면서도 흥인지문만
유키나가는 남겨두었습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야욕을 멈추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조선에 들어왔지만 하루빨리 전쟁을 끝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한양에 이르기까지 계속 협상에 대한 의사를 보내왔으나 조선의 조정에서는 피난 때문에 제대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고니시 유키나가 입장에서는 바로 조선의 국왕 선조를 사로잡아버리는 게 가장 빨리 전쟁을 끝내는 것이라고 판단해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이 조선 8도 중 평안도를 담당하기로 결정, 한양에서 북상해 개성과 평양을 모두 함락시킵니다. 하지만 고니시 유키나가의 제1군은 평양에서 막혀버립니다. 더 이상 북진이 어려워진 것인데요. 남쪽 지방에서 각종 의병들이 등장하고 또 이순신이 남해안에서 일본 수군을 무찔러주면서 보급을 담당해야 할 일본 수군이 육군에게 보급을 전달하지 못하게 된 겁니다. 여기에 명나라 원군이 조선에 들어오면서 고니시 유키나가는 더욱 불안해지죠. 1592년 7월경 명나라 장군 조승훈이 이끄는 명나라군이 자신있게 평양성으로 향했으나 고니시 유키나가의 매복 작전으로 명나라군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명나라 조정에서는 9월경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언변에 재능이 있던 심유경 한 사람을 보내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도 싸움을 최소화하고 전쟁을 끝내는 편이 부담감이 없기에 심유경을 보내서 강화 협상을 시도해보기로 한 거죠. 이는 고니시 유키나가도 원했던 것이기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기쁜 마음으로 강화 협상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잘 끝마쳤고 심유경이 명나라로 돌아가 명나라 황제의 허가를 받고 돌아오기로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 1592년 12월엔 5만 명의 명나라 원군이 추가로 조선에 도착했고 명나라 제독 이여송과 평안도 채찰사였던 류성룡이 이끄는 조명연합군이 1593년 1월 평양성을 총공격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수적 열세에도 일본군은 평양에서 3일간이나 버텼으나 결국 무너지죠. 평양성을 탈출한 고니시 유키나가는 한양까지 퇴각합니다. 명나라 사신 심유경이 명나라 귀국 후 명나라 황제의 승인을 받고 마침내 조선으로 다시 돌아와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강화협상을 다시 제안합니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일본군은 전체적으로 지쳐 있었고 이때쯤이면 고니시 유키나가 외에도 각 군의 대장들 다수가 휴전을 원하고 있었죠.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승인까지 받은 고니시 유키나가는 심유경과 강화협상에 임하는데 심유경은 명나라 황제,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요구 조건을 대신 전달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서로에게 요구하는 조건들이 너무 말도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완전한 항복을 문서화할 것을 요구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명나라 황제에게 명나라 황실의 공주를 일본에 보내고 조선 8도 중에 4도를 일본이 가져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정말 서로 너무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에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가 모두 당황하지만 두 사람은 희대 사기극을 펼치기로 합니다.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 두 사람이 서로의 요구 조건을 들어주기로 했다고 각 국에 보고하는 거짓말을 하기로 한 거죠. 이런 국제 사기극으로 어딘가 찜찜한 휴전이 체결됩니다. 심유경과 고니시 유키나가는 서로 가짜 문서를 위조하였죠. 진짜 자신의 요구가 관철되었다고 명나라 황제와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굳게 믿었습니다. 명나라 황제는 명나라 사신단을 일본에 보내는데 명나라 사신단에서 뭔가 이상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서로가 다른 사실을 알고 말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죠. 고니시 유키나가는 거짓말에 거짓말을 하며 얼렁뚱땅 넘겨보려고 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이상함을 감지하여 중국어의 유창한 승려를 개인적으로 불러서 이 명나라 황제의 칙서를 해석하도록 했고 이 모든 게 고니시 유키나가의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알게 됩니다. 심유경은 명나라에서 처형당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고니시 유키나가를 죽이진 않습니다. 대신 조선에 가서 싸우다가 죽으라는 명령을 내렸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더 이상의 휴전은 없다며 1597년 다시 전쟁을 선언하니 임진왜란의 후반기인 정유재란입니다. 그래도 정유재란 직전에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 일본 입장에서는 큰 건을 해내는데 조선의 국왕 선조와 이순신 사이를 교묘하게 이간질하여 선조가 이순신을 파직시키도록 했다는 거죠. 이순신의 첫 패배나 다름없었죠. 이순신 없는 조선 수군은 일본 수군에게 7천량 해전에서 전멸당했고 고니시 유키나가를 비롯한 육군은 이제 보급 문제에 걱정할 것 없이 북진합니다. 이때 고니시 유키나가는 전라도 남원으로 가서 대량 학살을 자행합니다. 그 뒤 다시 한양까지 북진하려고 했을 때 이순신이 복귀하여 명량대첩의 승리로 다시 일본 육군의 북진에 차질을 빚었고 별 수 없이 일본 육군은 전군 한반도 남해안으로 후퇴하여 외성을 쌓고 수성전에 들어갑니다. 이때 고니시 유키나가는 순천의 외교성에 틀어박히는데 이순신이 이 앞바다를 틀어막고 고니시 유키나가의 순천 외교성을 포위해버립니다. 1598년 9월 일본에서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음으로써 조선에 있던 전군 철수 지시가 떨어졌지만 이순신이 바다를 가로막고 있었기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철수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고니시 유키나가는 주변의 일본군 장수들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고니시를 구원하러 오는 일본군과 이순신이 맞서 싸웠던 전투가 노량해전이랍니다. 이순신이 노량 쪽으로 군을 옮긴 덕에 고니시 유키나가는 겨우 조선을 탈출해 일본으로 귀국할 수가 있었죠. 고니시 유키나가는 비록 적장이지만 지략은 굉장히 뛰어났던 장수였고 임진왜란 당시 일본 측의 주연 인물이 될 정도의 인재였지만 나중에 임진왜란이 끝나고 썩 좋지 못한 최후를 맞이한답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